우리가 매일 하루 동안 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게 머리에서 이게 무슨 코드인지가 알면 모든 활동이 어디로 집중되겠어요? 돈을 버는데 집중이라기보다도 일을 할 때 사무직도 똑같아요. 사무직의 일을 빨리 처리하는 대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허튼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하루 동안 8시간 할 것을 4시간 하고 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질질질 끌고 간다. 내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늦잠 잔다. 이건 무슨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늦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X3잖아. X3. 출근할 때 출근하고 있으면 어때요? 이동이잖아. 그죠? 그것은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학생이 그러면 공부를 하고 있다. 이거는 뭐예요? MD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만 어떤 걸 하더라도 일의 핵심을 계속 그 시간에 투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냥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그래서 도대체 너는 어디에 행동을 투여를 했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공부할 때 책상에 앉아 있어요라는 거는 MD가 아니잖아요. 외우는 게 MD죠. 머리에 넣는 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결과가 없냐? 이래 한번 돌아보면 내가 다른 일을 했거나 매일 뭐 다른 부차적인 일을 했거나 핵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물건을 내가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매일 고민하고 기획만 한다고 돈이 나오냐 이 말이야. 맨날 그 맞춰 사람을 만나고 그죠? 이렇게 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나가지도 않고 맨날 고민만 하고 있는데 그게 MD가 되냐고. 그렇게 그 시간들을 어디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게 하는 게 문제다. 이거는 학생도 관련이 있고 모든 사람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장도 똑같겠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같으면 사장이 회사를 경영하려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회사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걸 직접적으로 관계를 해야 되는데 부차적인 걸 막 하고 있으면 회사는 망해요.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보세요. 그럼 교회도 똑같겠죠. 우리 목표를 정했다면 그 목표에 직접적인 행동들을 해야 결과가 나올 건데 매일 변두리만 하는 거잖아. 변죽만.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냐고 매번 그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웃기겠어요. 나와서 일을 하면 되는데 나가지도 않고 맨날 돈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냐고요. 맞죠? 그러니까 MC는 뭐예요? 마인드 컨트롤이죠. 그건 엄청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걸 언제 해야 돼요? 그렇지. 하루 시작할 때 그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같은 영적인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걸 가지고 하루 동안 열심히 살면 진짜로 녹초가 안 돼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다 녹초되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잖아. 그러면 새벽 기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그러면 내 혼자 기도를 해야 되라는 거는 정해졌잖아요. 그죠? 그거 안 하면 에너지가 없으니 그럼 내가 습관을 들여보자. 근데 딱 적을 때 그게 없으면 내가 오늘 없네. 그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나오고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마인드 컨트롤이니까. 그죠? 그러면 기도라는 게 또 뭐예요?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동행하는 기도도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거 없이 막 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계속 기도를 하시면 된다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직업별로 다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모든 거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나오는데 행동이 집중되라. 그게 학생들이면 성적에 잘 나오는데 집중을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성공하는 데 집중하고 또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판매가 잘 매출에 노는 행동에 집중하고 여기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크레인을 하더라도 내가 많이 하는 게 좋겠는데 내한테 매일 의뢰가 오고 막 그죠? 바빠 죽겠어. 근데 의뢰도 안 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럼 내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하늘 뚝 떨어지냐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제일 그 기업에 그 하면은 기업 대표들을 보게 되면 직원들이 회사에 앉아 있는 거는 망한다고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어디 있어야 돼요? 나가서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회사에 앉아가지고 막 PC에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회사는 딱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현장에 뛰어가서 영업하고 결과를 내는 노력해야 되는데 회사에 와가지고 오전 동안 내내 준비하고 있으면 하루 가잖아요. 그리고 밖에 오후에 하다 한두 명만 더 집에 가버리면 그 회사 월급 누가 줘야 돼? 그러면 그걸 사전에 언제 때 해야 돼요? 그 시간을. 잠자기 전이나 그죠? 나머지 X1 시간에 해야 돼. 그래서 잠을 줄이고 내 개인 개발도 하고 그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주경야도 하는 거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거는 그 시간을 충실하게 사용하고 나오면 어떻게 된다? 바로 집중해서 뭔가 결과를 내는 노력하고 그러면 될 것을 막 DB 쪼는 거죠. 뭐. 근데 다 중요하잖아. 다 M이잖아. 근데 그게 뭐지? MA든지 MD가 되든지 나뉘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걸 갖다가 외우면 여러분들이 행동이 직접적으로 뭐가 된다?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 빨리 외우면은 여러분 빨리 쉬워요. 쉽다고. 그러면 영업을 하는 사람이 지금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제안서를 만들고 있어. 이거는 뭐예요? 중요해요, 안 해요? 근데 그걸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돈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요. 3일 동안 막 제안서만 만들고 있어. 결론은 뭐예요? 중요하지만 뭐가 안 나온다? 돈 없어. 그 이야기라고. 그런데 그게 나쁘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으라니까. 그거 만들고 있어 돈은 안 나온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났어. 만나는 거를 해가지고 돈 넣을 것 때문에 맨날 만나죠? 근데 만나는데 계약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뭐 때문일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났는데 얼굴이 은혜가 안 되면 계약해 주겠어? 그러니까 내가 마음가짐이나 매너한테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지. 신뢰를 줘야 되죠.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 말을 해도 떠덩거리고 이러는데 누가 뭐 계약을 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지식과 스킬과 이런 거 장착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돈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제 알잖아 봐. 물건은 좋은 물건을 들고 다니도 내가 팔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들고 다니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기 좋은 떡이 뭐다? 먹기 좋고 동가 홍상 뜻 알죠? 젊은 애들은 몰라. 동가 홍상은 뜻이 뭔지. 우리 장로님 동가 홍상이 뭐예요? 동가 홍상. 같은 값이면 다 홍치만. 그러니까 보기 좋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사람들하고 만날 때 이미지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아, 나는 실력만 있어야 되니까 내가 내 생긴 대로 살면 어때? 뭐 그렇게 살아. 근데 사람이 볼 때 어때요? 아까 설교하시대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어디다? 앞판이라며. 앞에 보는 순간에 별 은혜가 안 돼. 내가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너는 실력이 있는데 이 말을 하지 말고 실력이 있으니까 앞을 어떻게 한다? 깔끔하게 하고 딱 하는 게 중요하죠.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 원리를 지금 작동하는 거라고 작동. 그러면 뚱뚱한 사람이 잘 되겠어요? 날씬하면서 보기 좋은 사람이 잘하겠어? 맞잖아. 우리 이제 주부 대상으로 내가 마케팅을 해. 그럼 뚱뚱한 놈이 가서 잘 팔겠어? 딱 이러면 잘 팔겠냐?
그럼 그걸 갖다 노력을 해야지. 내가 원래 태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뭐 성격이 소심해서 그럼 뭐 영업 안 해야지 왜 나오냐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갖다가 핑계를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한테 뭔가를 주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맞추는 게 다른 말로 뭐다? 프로페셔널이라고 해요. 프로 정신이라는 거야. 내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돌아보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보고 그걸 항상 채우려고 노력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오는 거예요? 성공도 오고 결과도 오고 돈도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도 그렇게 하고 내 몸가짐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는 앞에 서가 있고 인정받고 당연히 결과가 오잖아요. 이게 영성 훈련인데 이게 무슨 돈 벌려고 하는 운동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뭐 교회에서 돈이 어떻고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머리부터 바꾸면 돈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니까 지금. 그런데 실력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너무 이제 원리를 깨우치다 보니까 다 보이는데 세상은 사람들은 우리끼리 원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1등, 2등, 3등에서 10등까지 만들어 놓으면 딱 정해져 있어요. 1등이 제일 많이 가게 만들고 10등은 제일 적게 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계란을 팔더라도 돼요. 제일 좋은 거는 많이 받고 후진 거는 덜게 받는 게 돼 있다고. 근데 후진 거 만들어 놔놓고 우리 장로님 것처럼 비싸게 받으면 사줘요? 안 사주지.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을. 그러면 나도 와 그것처럼 높이 가려고 노력하고 그걸 만들어내면 위로 올라가잖아. 너무 공정하게 돼 있다니까 세상은.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그 스펙에 딱 맞게끔 들어가면 무조건 서울대 가는 거고 그 돈을 그 점수를 못 받으면 못 가잖아요. 공정하죠? 그만큼 공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알았죠. 지금부터 내가 돈을 별로 못 번다는 거는 내가 그분이 몇 등인지 알아야 되지. 맞잖아요. 가장 합당한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노력을 할 때 세상 사람과 다른 거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힘주시는 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걸 목표를 그렇게 네가 하려야 되는데 목표 최종 목표가 뭐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공이요 하는 게 세상이고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게 다르다니까요. 최고의 가정 속에 최고 마지막의 목표는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성공을 가지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해야 되는데 매일 1등 못하고 꼴등하면서 어떻게 영광을 더 해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존심이잖아요. 자식이 매일 나가서 꼴등하고 맨날 이렇게 멸시받으면 그게 본인이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식 된 노래를 보면 너무 속상하더라니까 사실은. 왜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렇게 못 살고 왜 찌질하고 응? 거기에 대해서 자존심이 확 생겨가지고 내가 최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나한테 힘주시고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도가 되는데 뭐 주신 대로 살고 뭐 작게 주니까 작게 살고 뭐 내가 이렇게 사니까 이 또한 뭐 가난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왜 그렇게 사냐고. 우리는 전부 다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전부 다 욥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다망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분은 하나님이 욥도 만들고 아브라함도 만들지. 우리가 우리 자손이 뭐 하늘의 별처럼 뭐 그러면 우리는 무리 중에서 열심히 구원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어느 날 너는 참 준비가 되었구만. 그럼 내가 들어서 너를 구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내가 뭘 이렇게 했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오면 막 욥이 되는 거야 또. 와 나한테 이 문제를 주시니까 단련시키는구나. 더 큰 문제 오니까 더 크게 쓸 모양이야. 막 정금같이 나오리라. 뭐 기도원에 가고 기도만 한 자가 하고 앉아 있고. 이게 지금 한국 교회 문제잖아요. 문제가 터지면 현장에서 뛰어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에 대해서 맞부딪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욕만 태박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사무실에 하나님 말씀 붙이지 말고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못 칠 게 그 같으면은 붙이지 말고 열심히 살아 그냥. 근데 들어가는 순간에 막 어마어마 하나님 말씀 갖다 붙여놓고 사업 망해가지고 월세도 못 내고 뭐도 못 내고 다 쫓겨나고. 그래 열심히 안 붙여놓고 열심히 사니까 온 사람들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잘해. 근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크리스찬이면서 저분은 장로고 뭐 하면 나도 교회라는 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구나 이렇게 되는데 맨날 앞에 내세우고 장사하려고 그러고 떠들고 이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잖아 지금. 맞나요? 확실해요? 맞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이니까 우리가 1등 되자고. 만들어 놨으니까 그 분야에서 1등 되자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집중을 하자고 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워야 돼. 달달달. 다음에는 여러분 그거 안 해오셨죠? 본인 일기 안 적어왔지? 하루 동안 내 했던 일기를 여기 한번 볼래요? 어떤 평범한 주부의 일상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 보니까 어때요? 06시에서 기상 및 아침 준비, 새벽 6시에 눈 뜨자마자 가볍게 스트링을 하루 시작하고 차고 아침 식사를 마련했다. 이게 뭘까요? 주부한테는 이게 뭘까요? 이게 MD잖아. 주부가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있는 주부 같으면 이게 핵심 가치잖아. 맞죠? 그런데 맛을 더 좋게 하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사전에 공부하는 거는 준비잖아요. 그죠? 요리를 만드는 게 핵심이고 그걸 주고 서비스하는 게 핵심인데 그 하기 전에 어떻게 해가요? 어디 가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재료를 사고 그런 건 뭐예요? 사전 준비 활동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주부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목적이 뭔지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실력을 키우고 매일 음식을 해가지고 또 맛이 없대. 그러면 내가 주부로서의 그게 실력이 없으니까 개발하면 되는데 맞죠? 그래서 내가 맛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요리도 배우고 이런 건 뭐예요? 가족한테 최고의 좋은 결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가정이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업에 맞게끔 거기에 따라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해야 돼. 그런데 아무 그런 것도 안 해. 주부가 밥도 안 해. 만약에 이 주부가 일어나서 늦잠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리 하면은 주부로서의 핵심 가치가 어때? 그래서 주부로서의 평점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잖아요. 주부는 주부끼리 비교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7시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8시에 집안하고 10시에 장보기하고 12시에 점심 식사 및 휴식하고 그 다음에 뭐죠? 친구들과 커피숍에 만나서 커피도 먹고 백화점 가가지고 충동 구매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게 일상이잖아. 그럼 이거를 경제적으로 해석하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경제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 벌기도 돈을 버는 게 있는데 어때요? 자, 뒤에서 남편을 도와주는 게 돈을 버는 거야, 안 버는 거야? 맞죠? 남편은 나가서 돈을 버는 사람이고 남편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준비해주고 딱딱 하는 게 주부로서는 돈을 만드는 거예요. 맞죠? 봐. 그러니까 남편은 돈을 더 잘 벌게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요? 아내가 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잘하다가 어느 갑자기 건강이 없어서 쓰러져 버려. 근데 내가 평소에 잘 챙겨줬으면
더 열심히 오래 근거에 잘 벌 건데, 그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것을 잘 챙겨주는 게 그 사람의 뭐야? 그 아내의 MD를 너무 잘하는 거지. 누구 나가서 뭐 돈 벌어야 역할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에 가장 합당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 집중적인 노력을 그게 집중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숨은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이렇게 관리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예산을 채우고 그게 이렇게 해서 그죠? 그 돈을 또 불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가정주부가. 남편은 벌어만 줬지만 그 뒤에 어때요?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누가 한다? 주부가 잘하면 어때요? 그 가정에 계속 돈이 불어나겠죠? 근데 남편은 돈을 딱 벌어줬는데 그 뒤가 빼기도 안 되고 곱하기도 안 되고 나누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럼 그 가정이 돼요, 안 돼? 지금 보라고 주위에서 본인 커플도 보고 주위 커플 보라고 어디서는 맨날 돈을 벌어주는데 돈이 없는 집안도 있고 남편이 조금 벌어와도 막 아들사들 뒤를 불리는 집안이 있고 맞나요? 그러니까 서로가 돈을 버는 걸 인정을 하고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뭐 내가 나가서 돈 벌어오니까 니는 뭐 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지는 찌꺼리만큼 벌어왔지만 아내가 어때요? 잘 걸려서 부가치도 하고 투자도 하고 불리주면 누구 덕이요? 아내 덕이야. 얻고 살아야 돼. 그래서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창출하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되겠지. 돈 잘 버는 사람을. MD를 잘하는 사람 잘 만나야 되겠지. 근데 뭐 만나놨다면 MD를 할 생각이 없어. 맨날 게을러. 막. 그래서 이 MSIG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럼 사전에 검사를 해버려야 돼. 딱. 그러니까 직원 뽑을 때도 똑같아. 영업 직원은 뭐가 나와야 돼? 무조건 M이 나와야 돼, M이. 스타일이 M이 나와야 돼. 이 애는 막 성과를 내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애야. 그런데 영업 직원이 M이 없어. 이러면 성과를 못 내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쓰기도 마찬가지고 일상 소비를 장보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다음 불리기, 경제자원배분하고 나누기, 시간 공유하고 이 가치가 주부로서는 너무 중요한 건데 그러면 직장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직장인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뭐예요? 영업직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다? 관리직이 있잖아. 그럼 영업직은 뭐를 평가하면 돼요? 자기 성과를 평가하면 되고 관리직은 뭐 해야 돼요? 업무를 얼마나 정확히 빨리 품질 좋게 만들어내냐가 답이겠죠. 그러니까 같은 부서에 관리 과장이 2명 있더라도 누가 평가를 받고 돈을 많이 벌겠어요? 사장이 딱 하기 전에 딱 해가지고 그죠? 잘 만들어 오고 PPT도 잘 만들고 자료도 잘 만들고 딱 설명도 잘하고 이런 애들 뭐요? 빨리 승진하고 돈도 많이 받죠. 근데 매일 해봐야 아마 퀄리티도 안 좋고 맨날 뭐 구박고 받는 사람이 승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회사에 성과를 주기 때문에 보너스도 받고 그 위에 승진도 빨리 하고 그러면 월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직원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게에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뭐 사장보다 못해.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니까 심각한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것을 여러분한테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한테 그러면 해당되는 활동이 뭐고 직장인대로 학생을 하기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 행동 유형인데 전 넘겨주세요. 이 경제 행동 유형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머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이 구조가 제일 처음에 무슨 행동부터 일어나야 돼요? 돈 버는 행동부터 일어나야 돼. 그다음 뭐가 따라와야 돼? 돈 쓰는 행동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돈 투자 행동. 그다음 뭐야? 돈 나눔 행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지 뭐가 된다? 창출이 제일 먼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쓰는 것도 있고 불리는 것도 있고 나누기도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을 만드는 창출의 도구가 뭐예요? 기도예요, 일이에요? 그럼 일이고, 그거는 직장의 일이고, 좀 더 커지면 그게 뭐야? 장사고, 그보다 더 크면 뭐다?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뭐가 된다?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게 많이 나와야 돼? 적게 나와야 돼? 그래서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MD에 집중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지금 한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16가지 유행으로 나와요. 16가지 유행으로. 그러니까 M도 있고 S도 있고 I도 있고 G도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난번에 할 때 영성 그 훈련할 때 보면 마음에 보면 돈을 버는 마음이 있고 돈을 쓰는 마음이 있고 돈을 불리는 마음, 돈을 나누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불리는 마음, 쓰는 마음, 버는 마음이 존재해야 그게 뜨거워져야 그다음 뭐가 나온다? 이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야 뭘 한다? 돈을 벌으려고 열심히 달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없는데 돈을 벌어라 그러면 못 벌겠죠. 에너지가 없으니. 맞나요? 그러니까 영성 훈련을 통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네라는 마음이 생겨 있어야 되고 그다음 돈이 만들어졌다면 이걸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써서 남기고 그다음에 반드시 불려서 키워야 되겠다는 이 마음, 그리고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구다 남들한테 나눠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지금 내 머릿속에 세팅이 돼 있어야 돼. 세팅이. 그 마음이 없으면 행동을 안 나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가 앞으로 얼마가 돈이 있어야 되는지라는 것을 계산해보라 그랬죠. 그럼 그 돈이 나한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를 더 벌어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해서 그걸 만들어내냐는 싸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건 정해진 게임이잖아. 그래서 그 원리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대로.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검사를 해보면 나도 모르게 각자의 행동 패턴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거 없고 그냥 막 지위밖에 없는 거야. 자기는 무조건 지위밖에 없는 거야. 돈을 나누는 거에만 맨날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SIG 유행은 부자 될 확률이 95%인데 이거는 뭐예요? 구조가 무엇이든지 만들고 관리하고 투자하고 나누는 게 잘 머리에 해로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야 이게. 근데 저 옆에 있는 MSI는 뭐가 빠졌어요? 이 사람은 만들고 관리하고 투자하는 것만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 돈은 있는데 지만 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거야. 그럼 저쪽은 MSG는 이 사람은 해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벌고 관리하고 나누는 데만 계속 반복이야. 그 뭐가 빠졌지? 그러니까 크지를 못해. 뭐 자기 반복적 패턴이지. 내가 자리 잡고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게 패턴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돈이 제대로 크지를 못하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그거를 지금 행동을 때려 바꾸려고 하는 거야. 이 습관을 지금. 이렇게 강제로 이게 제대로 알게 하고 습관을 안 지켜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서 내가 내 거로 만드는 사람은 여러분 축복의 자녀야. 그런데 이 길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뭐를 떠나도 이 자리는 지키고 여기서 내가 성부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모든 스케줄을 여기 집중하라니까.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제가 뭐라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아까 그러면서 안 그래요? 이것을 봤기 때문에 전할 뿐이라니까요. 그러면 저기서 봐. 나는 지금 어떤 유행이지? 나는 어떤 유행일까? 그럼 나는 이대로 살아요?
저기 NON이 non으로 놓은 사람들은 100% 가난해지고 주위 사람까지 다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저거는 행동 발달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M도 없고 S도 없고 머리에 버는 것도 없고 쓰는 것도 없고 관리도 투자도 없고 나누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머리에 그 행동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바꿔주고 행동을 가야 되잖아. 그래서 처음에 마음을 바꾸려고 그리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 마이너스를 맞아 빼야 되니까. 그래서 하기 싫은 거 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을 집중시켜서 계속 반복적으로 막 습관화 시켜야 되는 거. 이제 이게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온다? 지금부터는 돈이 나오고요. 돈이 관리가 되고 돈이 풀어지고 돈이 나누기 돼 이런 과정이잖아. 실제적으로 여러분 통장이 바뀐다니까. 따라오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통장을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돈 벌 거요? 이 따라오면 돈이 되는데. 맞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어디에 돼 있는지.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활동은 메이킹이라고 그랬잖아요. M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일, 장사, 사업을 통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창출하는 게 여기는 핵심이 뭐예요? 소득의 크기가 달려있다는 거죠.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니? 저는 300만 원짜리 월급이에요. 같은 나이지만 나는 500짜리 월급이에요. 하나는 1000만 원짜리 월급이요. 벌써 차이가 났죠? 그러면 300을 받아야 돼요? 1000을 받아야 돼요? 그래 1000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밖에 안 돼요.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문제. 처음부터 옛날 사람 이야기로는 누구는 산삼 먹고 누구는 무를 먹고 자라야 돼? 운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했잖아요. 열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열 좀 받으라고 제발. 남이 내보다 잘 되면 열 좀 받으라고 제발. 아이고 저 사람 잘 되니까. 저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우스개로 했잖아요. 나보다 잘 되는 놈 옆에 박수 안 쳐 나는. 이거 들러리해가지고 이거 축하합니다. 이거 왜 하냐고. 그냥 한번 보내보면 끝이지. 쟤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는데. 왜? 난 하나님 자녀인데. 이게 없잖아. 이게 조직에 가서 내가 탑이 되겠다. 어떻게든지 가겠다. 이게 목표가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맞아요? 그게 안 돼서 열받을 뿐이지.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고. 근데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때리면 이밤도 때려주세요. 그러고 그러지 말자고 우리.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성과 창출 활동이 뭐예요? 직장인은 뭐다? 담당 업무를 처리를 잘하면 신속 정확하게 남들보다 빨리 그래도 나오면 돈 더 벌게 돼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뭐요? 자영업자는 영업 활동이 뭐요? 영업을 하는 게 돈 버는 게 직접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활동을 많이 늘리고 그죠? 계약을 많이 하고 판매를 많이 하고 여기가 핵심이죠. 근데 맨날 둘이서 부부끼리 고민만 앉아 있고 기도 안 되죠? 영업에 독려하고 뛰면서 해야 돼. 그다음에 뭐요? 사업가는 뭐요? 회사를 어떻게 돌리지? 경영한테 끊임없이 하고 필요하면 자원도 조달하고 투자도 하고 전체 운영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지. 맨날 술이랑 먹으면 돼?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안 되면 술 먹고 하잖아요. 고민하잖아. 우리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에 뭐예요? 자기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 그게 핵심이야. 똑같은 일을 하도 뭐예요? 실력이 있냐.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스킬이 있냐는 거야. 거기다 또 뭐가 있어야 돼?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마인드가 달라지고 이미지가 달라져야 되죠. 그래야 딱 보는 순간에 프로구나. 진짜 이런 거구나. 실력과 모든 걸 겸비했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데 하나 틈만 보이면 그걸 깔아먹는 게 세상이잖아. 왜? 나보다 나아도 하나의 부분의 약점을 찾아가서 돼야만.
이걸 알았으니 지금은 내가 그걸 위해서 다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버는 거는 이런 목적에서 개발도 하고 내가 영업에 직접 돈을 만드는 데 집중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돈 관리 활동이죠. 이제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잖아. 여기서 핵심 뭐예요? 지금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계획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계획. 무조건 아끼라 소리 안 했어요. 우리는 계획하라니까. 계획하고, 계획한 걸 뭐 한다? 계획했으니까 재밌게 즐겁게 써라. 그런데 계획이 빠지고 재밌게 즐겁게 쓰면 어떻게 돼요? 그게 충동구매 가소비가 되니까 뒤로 넘어갈 게 없어서 남들은 막 돈이 불어나는데 지는 없는 거야. 그냥 쓸 것을 계획하라고 그랬잖아. 왜 계획을 안 하냐고. 모든 매사가 계획을 안 하고 실행을 안 하고 그걸 일치시키는 노력을 안 한다. 그러니까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 이번 달에 매출 목표를 세웠으면 그걸 달성하는 걸 계속 푸시하고 만들어가고 그 이상 되는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놔뒀다가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 할렐루야, 안 되면은 이게 하면 안 되지. 그런 경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재수지 재수.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달에 어떻게 얼마 하실 거예요? 우리 사장님 어디 얼마 하실 거예요? 핸드폰 사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장 매출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달성률이 어때요? 지난달? 응? 그러니까 매출을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딱 물어보는 순간에 지난달에 매출 목표 110%였고 지금은 좀 안 돼서 80%밖에 못 했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항상 경영자는. 그게 경영자가 다른 거예요. 장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20%를 어떻게 보완할 건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경영자요. 이 훈련을 못 받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 숫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목표가 나왔다면 목표를 할당을 해야 되잖아요. 직원들한테.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걸 똑같이 관리를 해야 되죠. 근데 한 직원은 목표를 110%한 거야. 한 직원 70%밖에 못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월급은 똑같이 주지 그럼. 그러면 못하는 놈이 잘하는 놈이 안 해버려요. 이거 잘했는데도 안 한 놈하고 똑같이 월급 주는데 그게 있을 리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특히 미국은 잘하는 놈을 많이 주고요. 못하는 놈은 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동방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막 두리뭉실 뭐 세상 똑같지 않냐? 뭐 좀 잘하는 놈 좀 양보하고 같이 둘이 살자. 이게 망한 쪽이야. 특히 경영 쪽에서는 그런 말 먹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위를 성장했을 때 목표치가 내가 저걸 잘하면 저만큼 벌 수 있다는 그게 캡이 클수록 능력 있는 애들은 그게 달라붙는데 정해져 버리면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영이 엄청 중요하잖아. 관리가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가르치려고 하니까 제발 잘 들으라고. 이 기회 없어. 그 다음에 돈을 했으면 다시 여기 봐. 여기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옆에 보니까 주변 정리죠. 불필요한 지출을 예방하고 추가 수익이 발생 가능할 수 있도록 돈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나가는 걸 어떻게 해야 돼? 확보를 해야 되죠. 확보를. 그리고 지출 내역을 정리해야 되죠. 고정 지출이 뭐고 비고정이 뭐예요? 변동 지출이죠. 고정 지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건 고정이지만 그게 오버로 책정될 수도 있어요. 변동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그래 합당하게 보고 그 다음 변동 지출은 뭐예요? 소비가 주로 많으니 그것도 계획 속에서 움직이면서 필요하면 하고 필요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왜? 그래야 뭐가 나온다? 뒤로 넘겨갈 돈이 굴려야 될 돈이 많아진다는 뜻이야. 그래야 미래가 커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앞에서 다 잡아먹으면 뒤로 갈 돈이 없어요.
그지?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뭐요? 앞을 지금부터 최대한 늘리고 메이커를 최대한 늘리고 S를 뭐한다? 가장 합리적으로 줄이고 그래서 여력을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I를 투자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빨리 갈아타면 어떻게 된다? 엄청난 큰 돈을 여러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그 노력이 다 부족하고 없는 거잖아. 그것도 하루라도 일찍 해야 되는데 시간은 뭐예요? 시간과 이자율과 뭐다? 한 달에 얼마나 저금하는 금액에 따라서 미래가 달린 거예요. 그런데 1년 뒤에 이것도 합리적으로 못해가지고 매일 10만 원밖에 못 나와 한 달에. 그리고 나는 뭐 위험해서 뭐 투자 같은 거 못해. 은행에 정기예금을 들겠대. 이거는 내가 못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이리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저축 및 투자 내에 중요하고 목적의 위험 대비. 그 다음에 세금 관리. 항상 이거는 세금 관리도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아이고 귀찮아 뭐 자료 안 내면.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 귀찮아서 자료 안 내서 연말 정산 안 받는 분도 많았어요. 지금은 국세청이 딱 하면 자료 다 나오지만 옛날에는 있잖아. 귀찮으면 안 해. 그 돈 준다는 뜻 안 해요. 집사님 안 그래요? 뭐 우리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나가는 거를 절세하는 것도 돈을 버는 거죠. 그 위험이 생길 거를 미리 예방하면 뭐요? 그것도 돈을 버는 거잖아. 그 사업장에서 미리 발생할 위험들을 미리 없애고, 그죠? 이런 거 하는 것도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pen딩의 이쪽이 중요한 거라고. 그럼 넘어갔어. 그 다음 때 뭐예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 남은 게 투자잖아요, 그죠? 돈이 이제 드디어 넘어왔어. 그러고 나면 시간, 저축 금액, 이자료에 따라서 최대한 엄청나게 늘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분산 투자요. 부동산을 몰빵해도 안 되고 금융자산을 몰빵해도 안 되고 나눠가지고 그리고 수익률도 무조건 위로 쫓아가는 게 아니고 위에 거하고 낮은 거를 합쳐서 안정한 걸 안정대로 해서 평균 수익률을 얼마인지를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포트폴리오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면 맨날 갱매만 하라 그래. 그거는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하는 게 쪽이 전문이니까 같은 돈이 있으면 이거 하면 된다고 당연히 이야기하는 게 뭐 틀렸나요? 맞잖아요. 그걸 투자하는 사람 만나면 맨날 ETF만 하래. 막 그게 답이래. 맞을 수 있죠. 그런데 돈을 갖다 여기도 좀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하고 분산해 어떻게 된다? 상황에 따라 안전성이 있는 거지. 코인도 해도 됩니다. 왜? 내가 재산이 1억이 있다면 500만 원을 코인에 넣었어요. 괜찮아요. 그거는 미래에 대한 기회다, 기회. 뭐 그거는 없어도 되는 돈인데 그게 되면 뭐 더블 모으면 쓰리 더블 모으면 되잖아. 왜? 밑에서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확보해놨잖아. 그럼 미래는 내가 안 해야 돼? 아니자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산을 한다 그러면 그런 걸 다 커버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어때? 코인에 몰빵하라 그러니까 망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뭘 해야 돼? 이 돈 투자에서는 제일 핵심이 뭐예요? 외우는 게 딱 읽어보세요. 처음에 시간, 이게 반드시 외워야 돼. 시간, 그다음 뭐지? 저축 금액, 그다음 뭐다? 이자율. 요 세 개가 여러분 인생을 갈라. 근데 그 위에 오른쪽에 제일 위에 있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읽어보세요. 분산 투자, 무조건 분산 투자. 그다음 뭐다? 자산 적정 배분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만드는 단계도 재테크하고 투자하고 자산 관리하고 그다음에 자산이 축적되어 있으면 그다음 뭐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알아요? 자산 이전이 남았단 말이야. 자산 이전이 뭔지 알아요? 그 지금까지 축적한 돈을 자식들한테 상속이나 정려하는 단계가 남았어. 그럼 여러분 어느 단계까지 가봐야 돼? 자산 이전 단계까지 가봐야 되지. 그게 부자야. 줄 것도 없는데 뭐 이전이 돼?
근데 이거를 살아있을 때 주는 게 뭐예요? 이게 정려야. 죽은 다음엔 상속인데 그 정리 안 하고 죽으면 세금도 있지만 자식끼리 싸운단 말이야. 그게 인생이야. 제발. 행님 동생도 없어요. 나중에 가면. 자기 혼자 죽으면 와이프하고 자식들이 있잖아. 와이프하고 자식들이 싸워. 아버지는 내가 이 주기로 약속했는데 자식들이 뭐라는 줄 알아? 우리 n분의 1 저거 걸리게 했거든. 막 이렇게 소송하는 거야. 그래서 돈이 있을 때는 죽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빨리 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잖아. 만몬이. 돈이 없으면 끌려다니면서 사람을 죽이고 많으면 어떻게 된다? 사람을 부패시켜서 또 망하게 하는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이걸 통해서 시간과 저축금의 이자율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끌려다니지 않게 돈을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지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때? 적절하게 빨리 정리해야 된다. 알았어? 그래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이전할 때는 그 속에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들을 어떻게 하나님한테 드리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에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다 벌어줬는데 저 자식한테 다 줘버리고 교회 안 준다? 이거는 그 다음 세계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많이 생겼을 때에 그 다음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섰다음에 바로 넘어가는 게 그 돈을 적당하게 진짜로 하나님 방식대로 돌려야만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많아 봅시다. 돈이 막 많아가지고 막 고민해야 된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 단계로 뭐예요? 나누기 활동이죠. 기빙이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축복을 부르는 마중물이야.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소득이 뭐예요? 5차 소득이? 그걸 행운 소득인데 세상은 행운 소득인데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 은혜 소득이요. 은혜. 지금은 우리는 은혜의 소득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각자의 처음부터 메이킹을 잘하고 관리 잘하고 주신 거 잘 불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 참 아름답다. 그래서 뭐다?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인생 역전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맞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이 원리를 그대로 보았으니까. 근데 이 원리가 안 되면 절대 안 나오더라니까.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넘겨주세요. 우물을 팔려면 뭘 보고 팔아야 돼요? 수맥을 먼저 탐지해야 되죠. 그냥 막 팔면.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맨 땅에 헤딩 받고 뭐 안 나온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수맥을 탐지하고 파야 되죠. 그 다음 넘겨보세요. 돈을 잘 벌려면 그렇지 돈맥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돈맥을. 돈맥이 뭘까? 넘겨보세요. 돈맥을 찾아봅시다. 돈맥은 수입이에요. 수입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공식. 그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이게 뭐냐 그러면 돈 넣는 구멍을 머니홀이야. 파면은 넣는 구멍이 있잖아. 그걸 변수라고 보는 거야. 자, 넘겨보세요. 여기 이거죠. 직장인들은 돈 넣는 구멍이 뭐예요? 수입 연봉이 어떻게 결정나요? 여기 보니 고정급이 있네요. 왜? 어떤 회사라도 가게 되면 그 임금 체계에 따라서 기본급이라도 고정급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때문에 이제 이게
끝나는 거예요. 실력에 따라서 더 주고 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같은 삼성에 들어가도 나중에 연봉을 더 받고 빨리 승진하고 나중에 대표까지 되는 사람이고, 같이 들어가고도 맨날 밀려가 돈도 못 받고 빨리 잘리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결혼해서 남편이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더 잘해가지고 연봉도 많고 성장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직장을 다닌다고 돈 못 버는 게 아니에요. 봐봐, 오른쪽이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이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같이 직장을 들어가도 맨날 일반 하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하다가 잘리지만 어느 친구는 밤낮 없이 연구하고 아까처럼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뭘 주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인사 고가라는 게 존재해. 그래서 A 등급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된다? 특진. CD 받으면 어떻게 된다? 딱 룰을 정해놨잖아. 너는 대출. 그러니까 맨날 CCC 있으면 어떻게 돼? 하나 D 받으면 바로 아웃이지. 그러니까 맨날 간당간당 하는 사람이지. 그럼 본인들 남편이 간당간당 하면 어때? 그럴 때 아내분이 뭘 어떻게 해야 돼? 당신 위로 올라와야지. 개발하시고 더 하시고 이렇게 인카리를 시켜야 되지. 그게 이 하는 역할이에요. 역할. 봐보세요. 봐봐. 주부의 역할, 남편의 역할 다 있잖아. 근데 그게 시간이 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지나버리면 어때? 근데 나 60대 가지고 깨우쳤어.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내한테 이거 강의를 들을 때 나이가 30대면 어떨 것 같아? 대박이지. 20대는 더 대박이지. 10대는 어때? 더 대박이지. 지금 30대 손 들어봐요. 30대 없네? 저거 저 대박이잖아, 저거. 응? 뭐죠, 그죠? 우리 근사님 봐봐, 이거 봐봐. 20년 전부터 들었어도 그지? 40대도 대박이야. 40대 손 들어봐. 이거 대박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과거는 의미 없어. 미래가 지금 대박이라니까. 이 과정에 와 있는 게. 50대도 괜찮아요. 잘하고 있잖아. 60도 괜찮습니다. 왜?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은혜의 소득을 해야 되죠. 젊은 사람들은 원리 들어가면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뭐다? 은혜의 소득을 하나님 구해야 된다. 그래서 다행이잖아. 우리는. 그래서 내가 계속 생각할 때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안 그러면 로또 산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럼 다시 원위치 한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을 키우게 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무조건 핵심이에요. 실력과 동시에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인성이에요. 인성. 항상 어떻게 해도 웃는 표정으로, 항상 감사하다 그러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예의 바르고, 이걸 가르치셔야 돼. 그래야 성공합니다. 이거 봐, 답이 정해져 있잖아. 그런데 보니까 맨날 사람들하고 트러블 만들고 인사성도 없고 이래가지고 지금 직장에서 인정 못 받아. 그냥 30대 결혼하셨잖아, 그지? 남편이 어때요? 직장 가서 지금 이게 뭐 성과를 최고 잘 내고 있고 막 다 보면 엘리트처럼 다 이렇게 받고 있으면 다행히 나이면 빨리 받고 정해졌어, 막 무조건. 그리고 앞으로는 직장생활 오래 못합니다. 은행 애들 좀 있으면 전부 다 가야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맹퇴금 주는 거 그것까지 못 버팁니다. 능력이 없으면 그거 지킬 수 없어요. 그 매덕 들고 와가지고 그 다음 못 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직장인들이 오래 살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대기업도요. 우리 같은 사람은 30년 근무할 수 있는데 지금은 15년도 못하고 10년이 왔다 갔다 하고 끝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도 만들 수도 없고 연금도 만들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런 경제적으로 보면 엄청난 문제의 세상에 빠졌는데 너무 나약한 거야. 큰일인 거야 큰일. 그리고 챗 GPT가 있잖아요. 이거 들어보세요. 챗 GPT라고 혼자 막 치면 다 알려주는 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직업이 뭐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상담사도 두 종류인데 컨설팅하는 사람 없어져. 그럼 똑같단 말이에요. 자, 내가 1억이 있는데 이걸 투자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누가 알려준다? 챗 GPT가 알려줘. 근데 그 전까지는 어때? 전문가한테 주식 전문가한테 물으면 주식만 이야기해 주지? 그런데 챗 GPT는 인간의 수천 배의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리고 또 물어보잖아. 이거 어떻게 가입하면 돼? 다 가르쳐줘. 다 가르쳐줘. 다 가르쳐줘. 그런데 유일하게 뭐가 남았다? 정확하게 명령 내리는 걸 잘해라.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돼. 내가 이 돈이 있는데 몇 년 안에 이 돈을 만들고 싶어. 그런데 내가 연평균 수익률을 10% 정도로 얻기를 원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포트폴리오를 짜줘봐. 그러면서 해외 금융상품도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짜르르 줍니다. 인간들이 계산하는 거 달라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가르치는 티칭도 없어요. 없어져요. 티칭은 유일하게 살아남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학교가 왜 살아남겠어요? 졸업장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졸업장 없으면 배울 게 없어. 챗GPT한테 벌써 애들한테 챗GPT 가르쳐주면 학교 안 다녀도 돼. 1+1은 뭐야? 그럼 따라 해주지? 우리 집에 뭐 이게 딸기가 1000개 있는데 이거 15명이 나눠 먹으려면 몇 개씩 해야 돼요? 지가 계산해 주는데 공부할 게 뭐 있어? 그것만 들고 다니면 끝나는 세상이잖아. 그래서 앞으로 직업도 마찬가지야. 내가 없어질 직업이 있고 살아남을 직업이 있거든. 그럼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애매한 이거 지식 가지고 하는 사람도 없어지지만 나중에 뭐가 남는다? 노동하는 건 남을 수 있어요. 나도. 집수리는 못하지요. 청소는. 그런데 청소는 스페이스가 크면 기계가 해버려요. 자동화 되면 전부 기계가 다 버리는데 조그마한 데 있잖아. 못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 시장만 남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지를 빨리 판단해야 돼. 그래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주산 배웠죠. 이제 사람들마다 주산하는 사람, 주산 구단이 제일 처음에 계산기 나왔을 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거보다 내가 더 빠르다 그랬다니까. 너 계산기 두드리는 것보다 내가 빨리 한다고 했잖아. 그래 내가 낫다고 하다가 집에 다 갔잖아. 그러니까 기계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되면 내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고 거기에 내가 살아요. 그럼 뭐가 남을 수 있을까? 상담 중에서 카운셀링은 남아. 결국은 그게 도구가 되거든. 이게 상담 도구를 주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사람을 상담을 더 잘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뭐가 남는다? 코칭이 남아. 그리고 치료하는 영역은 남아. 그러니까 이쪽 영역의 사람들은 살아남고 이쪽은 다 없어집니다. 그럼 내가 직업이 이쪽에 있다면 어떻게 가야 돼? 이걸 활용해서 코칭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예요? 코칭하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목사님도 뭐 하시는 거예요? 코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달할수록 뭐예요? 더 좋은 세상이 온 거예요. 여러분한테 좋은 자료를 주고 싶어도 지금은 내가 서치를 하고 찾아야 될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명령 내리면 온다니까.
지금 현재 유업처럼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게 혹시라도 미국에 이런 케이스가 있냐 물으면 인마가 찾아주거든. 내가 말씀은 하나님 은혜 받아서 딱 준비됐는데 내가 사례를 한번 들고 싶어. 맞지? 그럴 때 여기 있습니다. 딱 갖다 주는 거 어때? 그래서 딱 생각하면 와닿는 거지. 그러니까 이 챗GPT의 주인은 누구예요? 목사님이 코칭이 중요해요. 자료를 네가 적기 가져와 명령을 내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 찾아주면서 돈 받아 먹었거든.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이버도 이제 안 되는 거야. 네이버 예전에 지식 해가지고 이거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이 판을 잘 읽어야 돼. 판을 잘 읽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직장에 다니면 오른쪽을 계속 키우고 어릴 때부터 인성 잘하고 결국은 사람들 관계 잘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어린 애들은 무조건 뭐 한다? 배꼽 인사 막 무조건 알았지? 만나자마자 배꼽 인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맨날 웃으면 이 애들을 키우면 성공해. 어디 가나 자 매장에서 그런 애 오면 뽑아 안 뽑아? 인상 좋으니까 뽑지. 근데 애가 보니까 인상이 더러워 뽑아 안 뽑아? 그래 그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 세팅이 돼야 된다. 기본 세팅. 그래서 항상 어떤 표정을 지으라 그래? 웃는 표정. 항상 웃어. 자,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상품을 팔든지 다 이거는 뭐야? 매출은 구매 고객 숫자하고 그 다음 뭐요? 평균 그 사람이 얼마치 샀느냐가 매출이요. 맞죠? 맞나요? 그러니까 똑같아. 본인의 수입은 뭐냐면 내가 몇 번 나갔냐 그레이네. 그리고 그때 나갈 때마다 얼마 받았냐가 다잖아. 그럼 휴대폰은 뭐야? 우리 이 휴대폰 점포에 이번 달에 몇 명이 사갔지? 근데 이 사람들이 평균 얼마를 가져갔지? 이게 다야. 그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지금 찾으면 안 되고 벌써 관리가 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2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매출을 2배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곱하기를 뭐로 바꾸면 돼? 고객 숫자를 2배 하면 2배 되지요. 고객 숫자를 그만 놔두고 많이 더블로 팔면 2배 되지요. 봐, 이제 버는 게 목표를 정하면 거기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고객을 2배로 늘려야 되겠다면 2배 늘리는 방법을 찾아서 그걸 푸시하란 말이야. 그래 매출이 올라가지. 그럼 그게 빠를까? 이 단가를 올리는 게 빠를까? 이 봐야 되지. 그래서 이 소비 금액을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끼워 팔기. 오케이? 끼워 팔기도 있고 그걸 영어로 뭐 하냐면 크로스 셀링이야. 그러니까 밥 먹으러 왔다가 뭐 한다? 라면 먹으러 왔다가 그 옆에 계란도 사 먹고 이렇게 섞어서 파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객단가가 올라가지. 그러니까 저기 휴대폰 매장에 왔어. 그럼 뭐 맨날 그거만 하는 거야. 휴대폰 개통만 파는지 그러지 말고 그게 뭐야 액세서리가 되든지 쏙 끼워 올리면 그 격당 올리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 밑에가 살자면 위로 올려야지. 한 5만 원 차인데 그게 아니고 여기 하면 더 좋아진다고 싹 올려야 되지. 그래서 자동차 사러 갔다가 아반떼 사러 갔다가 뭐 사가 온다? 그랜저 사가 오는 거야. 그게 업셀링이라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은 이 정해져가 있는데 이 매출을 올려야 되는 방법을 뭘 해야 될지 알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맨날 나가가지고 인사하는 거는 뭐야? 아무 상관없지?
그 나가서 인사하는데 아니 매장 앞에서 인사하는 거는 그것이 모시고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인사는 수단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음식점에 손님이 없는데 야 우리가 야 인사를 잘하자 막 연습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손님이 안 오는 거야. 왔을 때 인사가 통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가서 돌아다녀야 되지. 당구장도 돌아다니고 어디 가서 와달라고 막 뿌려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그게 MD라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오면 잘할게 아마 뭐 그거는 들어오고 난 뒤 이야기야. 그 들어오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더 많이 팔지라고 생각할 때 요거하고 요거 섞어서 팔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특선 만들어라고. 음식점 같으면 특선 만들면 되잖아. 5,000원짜리를 요즘 10,000원짜리지만 13,000원을 받고 싶으면 전심 특선을 하나 만드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결정 장애들이 있거든. 밥 먹으러 가면은 뭐 고민하고 있을 때 그게 파는 애들이 멍청하면 안 돼. 영업 직원들을 잘 교육해야 돼. 고민할 때 이거 하세요라고 밀어야 된단 말이야. 뭐 할까요? 서가 있는 놈들 전부 다 안 되는 거야. 추천을 해버려요. 이번에 특선을 만드는데 아주 잘 팔립니다. 드셔보세요. 우리 아무 생각 없잖아. 합시다. 이런 순간 어떻게 돼? 30%씩 올라가는 거야. 매장에 들어와서 사람이 이거 할까, 이 모델을 할까 싶을 때 어때? 이게 잘 나갑니다. 딱 어때? 이게 적극적인 마케팅이야. 그거는 파는 사람의 가장 핵심이고 의무야. 그거를 거꾸로 상대방을 봐줘가지고 어떻게 된다? 멧돼지한테 창을 찌르면 불쌍하고 싶어 찌르지를 못해. 그런 거 당신 그거 내가 제일 후진 거 이거 싼 거 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 어때? 그래서 내가 매번 이야기하는 게 자기의 롤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생산자면 생산자, 판매자면 판매자, 소비자면 소비자대로. 그래서 제가 생산자는 생산대로 교육하는 거고 소비자는 또 어때요? 내 강의를 들으면 어때? 본인 것들은 그렇게 팔고 나는 소비는 어떻게 하면 된다? 아니 내가 계획대로 하면 되지. 그래 이렇게 계몽을 하는 거잖아 내가. 그래 방금 이렇잖아 봐. 아니지. 그러면 너 타협이 됐잖아. 그러면 둘이서 나한테 저 합당한 것만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래 그걸 알면은 딜은 끝나는 거야. 그걸 모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리라니까. 항상 원리. 직장에서도 인정받으면 1등은 많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남편이 그 인사고과가 A인지 B인지 C인지 알아봐 벌써. C 같으면 빨리 때려쳐. 다른 직업을 빨리 찾아. 금방 잘릴 거니까. 그리고 자기가 있는 부서에 회계 부서면 무슨 부서잖아. 그건 분명히 자격증이 있어요. 그 빨리 따라. 전기하는 사람은 전기 최고의 자격증이 있거든. 그것만 따면 평생 먹고 살아. 그러니까 전기하고 상관없는 놈이 따려면 힘들잖아. 기왕 전기 일을 하는데 어때? 따야 되지. 그러니까 회계 일을 하면 뭘 따야 돼? 회계사를 따고 나와야 되지. 그런데 회계사를 따면 회사에서 자를까? 안 잘라.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맞지? 그래서 항상 그때 필요한 자격을 그때 따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러면 다시 넘겨보세요. 앞자로. 그럼 여기서 두 배씩 하면 어떻게 돼? 고객 숫자도 2배 올리고 여기도 2배 올리면 몇 배 올라가? 4배 올라가지. 3배 하면 3, 3은 9, 9배지. 이거는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야. 이건 아마추어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자, 다음 넘겨보세요. 이게 변수를 늘리는 거야, 이제. 변수를 늘리기 시작한다, 이거. 그러면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거기서 마진이 얼마 남느냐가 중요하겠지? 근데 봐봐. 앞에 거 2개 늘려도 마진이 낮은 걸 팔면 돈이 돼야 안 돼. 그래, 그렇잖아. 매출만 크지? 뭐가 없다? 없잖아. 지금 이 구조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뭘 알아야 돼? 지금 몇 명이 샀고 평균 무슨 아이템을 샀고, 그죠? 그래서 수익이 얼마인지 분석이 되어 있어야 앞으로 어디를 높여야 되냐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각각으로 세 개를 쪼개놨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1은 몇 배야? 8배잖아. 아까하고 다르지. 변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수익 상승하는 거야. 이게 엄청 달라지는 구조단 말이야. 이게 내가 월급을 더 받고 매출을 더 올리고 수익을 올리려고 그러면 내가 수익이 소득이 만들어지는 공식을 찾아야 돼. 그 공식을 만들고 거기를 어떻게 한다? 계약 고객에서 늘리는 행동들을 막 해야 된다. 그게 집중으로. 그 행동을 할 때 늘어나는 거잖아. 그 계약 고객에서 늘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고객을 찾으러 나서라. 데리고 와라. 오늘 뭐 했니? 고객 데리고 와서 하는데 이것만 포인트만 보면 되잖아. 맞지? 이것도 똑같이 전도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1000명을 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권사님 나가서 산 사람마다 데려와. 네 오늘 뭐 어떻게 누구한테 가서 전했어? 어떻게 했어? 이걸 체크를 해야 된다. 여기 있는 분들이 그걸 해주셔야 돼. 이 교회가 성장하려면 권사님이 행동하라 그랬잖아. 여기 보내주셔서 기도만 연락이 한다고 보내주냐고. 똑같다니까 이게. 그래서 전도를 몇 명하고도 똑같은 방식이고 그게 합당한 집중되는 행동을 집중으로 어떻게 할까니 고민이잖아. 지금 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업을 엄청나게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7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를 3년 만에 100억으로 키우는 게 이 방식으로 키워주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뭐 열심히 하는데 돈 안 내는 걸 하고 있고 엄청 짓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소득 공식이 바뀌는 거죠. 다음 넘겨보세요. 이것을 계약 고객 수를 만드는 걸 또 4개로 또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돼? 앞에 보니까 만나러 가야 될 고객이 대상이 있어야 되지. 왜 전도하려고 그러면 어때? 접촉할 대상이 있어야 되죠. 거기에 가망풀이요. 거기에 그 다음 행동이 뭐가 따라가야 돼? 접촉 활동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약속을 잡아야지. 상담 약속을 잡아야 되지. 그럼 왔을 때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계약하기가 있지. 그랬을 때 비록 뭐가 나온다? 고객 수가 한 명이 만들어지잖아. 그런데 저게 전부 다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저 중에서 빵이 하나 있으면 노력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내가 이번 달에 100명한테 열심히 접촉해가지고 뭘 했는데 진행했는데 한 명도 못했다는 건 어디서 빵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접촉을 했는데 접촉 활동에서 접촉 성공률이 빵이야. 그럼 어떻게 돼?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또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앞에 걸 200개로 하면 되는 줄 알고 또 열심히 200개 하는 거야. 여전히 빵이야. 뭐가 문제야? 접촉 단계에서 내가 실력이 없는 거야. 그러나 놓고 막 더 하면 되는데 활동을 더 넓혀도 될 것처럼 맨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소리 뭐야? 너는 이렇게 죽기 살기 그랬는데 왜 안 넣지? 너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접촉 단계에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전도 대상이 딱 나갔는데 접촉을 딱 했는데 뭐 은혜가 돼야 되잖아. 얼굴이. 맞아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 얼굴이 어떻게 돼? 찌그러 떨어져가지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믿으실래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기도하시고 얼굴 훤한 사람들끼리 나가세요. 일단은 맞잖아요. 그 삐치니까 당긴다. 근데 그 다음에 거꾸로 보면 요즘 여러분한테 그거 오잖아요. 예전 같으면 전화로 콜하는 사람 많죠. 근데 그 사람은 접촉을 하는데 접촉이 안 될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요즘 아예 안 받아버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접촉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 기계가 돌리는 거예요. 이제 예전 같으면 전화를 사람이 돌려야 되는데 뭐다? 지금 기계가 스스로 돌리는 거예요. 계속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했다가 어느 갑자기 띡 하면 그때 사람이 통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단계를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접촉할 때 그러면 요 DB가 어때야 돼? 정보가 정확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접촉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약속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멘트가 중요하고. 맞죠? 근데 더 느린 목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어때? 별로면 안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100명 중에서 접촉은 30%가 되는데 그럼 어때? 100명 중에 접촉이 30이면 30명이 넘어왔잖아. 근데 약속 잡는 데서 1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뭐야? 3명밖에 안 넘어왔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접촉 단계에서 50%를 올려야 되겠는데. 그리고 접촉돼서 약속 단계에서 내가 몇 프로 올려야 되겠는데. 이게 노력이 필요하지. 다른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면서 그냥 막 하는 거야, 일을.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앞으로 정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활동이 이 활동인지 이게 정하고 거기를 계속 집중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뭐가 바뀐다? 여기 변수의 숫자가 바뀌어. 그럼 이 변수가 몇 가지요? 1, 2, 3, 4, 5가지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뭐다? 32배로 가자. 아까는 해봐. 2개니까 어때? 4배밖에 안 됐지. 똑같은 구조인데 변수가 5개가 나니까 32배로 올라가잖아. 3배씩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수직 상승이라는 거야. 이게 수직 상승. 그 핵심이 되는 부분에 내가 어느 게 제일 약한지 그 부분을 2배를 키우고 몇 배를 키우고 30배를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게 이 핵심이란 말이야.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활동을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어느 부분이 제일 약한지.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여러분 2배가 갈 수 있고 10배가 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열심히 잘하고 다 좋은데 그래서 어떤 거에 집중하냐의 문제잖아. 그러니까 64배가 되고 729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보세요. 어떤 직장에 가더라도 봐. 어떤 사람은 같은 연봉을 1,000만원도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분야에서 10억씩 버는 사람이 있거든. 그게 뭐의 차이예요? 요 차이야. 자기는 맨날 남는 거 많은 남는 걸 팔고 있는데 이 사람 하보니까 500만 원짜리를 남는 걸 파네. 맞잖아. 그럼 500만 원짜리 팔려고 그러면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키워가지고 그쪽 시장으로 넘어가야 내가 보는데 맨날 이쪽에서 뭘 바라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 한계를 여기서 찾아내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돈을 벌지 다 나와 그냥. 그리고 지금 얼마 벌지도 계산이 돼버려 그죠. 그래서 무엇을 고쳐줘야 바로 이게 올라가는지 보이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수천만 원 주고 있어도 컨설팅을 받고 코칭을 받는 거지. 왜? 그 이상이 10배, 20배를 받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나한테 배우는 거잖아. 이 대가를 충분히 줘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항상 그래야 돼.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뭐다? 공짜로 할 생각하지 말라고. 알았지? 내가 지금 시작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한테 대가를 줄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로 줄까를 고민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래야 BRC가 돼요. 이전까지는 공짜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부자 안 돼. 그래서 정확하게 주면서 내가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BRC가 돼요. 맞죠? 그래서 오늘은 뭐까지 기억해야 되냐면 MSIG의 코드를 하고 그 다음에 소득의 넓이는 이게 공식까지는 기억을 하면 돼. 그러고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한다?
저기에 정확한 행동들을 규정을 할 거야. 각 직업에 따라서 이렇게. 그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본 것처럼 내 일주일 동안 아까 주부 그 생활 일지처럼 적어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했던 거에 대해 코드를 한번 붙여보라고 이렇게. 그럼 내가 MD를 몇 개 했는지 ML을 몇 개 했는지 스스로 해보라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깨우치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도 마찬가지야. 권사님 주위 있는 사람 많이 살릴 수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잖아. 젊은 애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면 이런 걸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 맞죠? 자, 수고했습니다. 또 한 주간 열심히 하시고 네, 됐습니다.